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자, 재미있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해주신 이강원 선생님, 박형득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큰 응원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판결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만평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서울의 소리 김종두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자, 게시판에 고발사주 징역 1년 선고라는 뉴스가 걸려있고 사람들이 와글와글 몰려있는데 쯧쯧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용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은 총선 악재는 쌓이고 할 말은 없고 뭐 이런 말이 나오네요. 그럼 고발 사주 징역 1년 선고라는 이 뉴스가 대통령실에는 총선 악재라는 뜻이겠죠. 자,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혐의가 있는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 유죄 1년, 징역형이 선고됐어요. 제가 이거 아주 최대한 필요한 내용만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과 한창 날을 세우면서 대선 후보로 부상하고 있던 시점 2020년 4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당시 미래통합당 지금의 국힘인데 그냥 국힘이라고 할게요. 자, 그 국힘의 김웅 후보에게 유시민, 최강욱 등 당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 MBC 뉴스타파 등의 언론인 11명을 고발해달라고 사주한 의혹이 최초 보도됩니다. 고발 내용은 피해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국힘 내부에서 김웅한테 손준성 보냄이라는 출처가 찍힌 고발장 파일과 메시지, 그리고 김웅 의원과의 통화 녹취가 조성은 씨에 의해서 공개가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걸 아마 오늘 밝힐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고발장을 어디에 접수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찍어줍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누군가의 지시나 조언을 받아 움직이는 것처럼 말합니다. 자료들이랑 이런 것들 좀 모아서 일단 드릴 테니까 그거 하고 고발장을 네.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조 씨에게 건너간 자료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로부터 전달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뜻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른바 손준성 보냄이 표기된 파일들입니다. 고발장 만약 가신다 그러면 그쪽에다 이야기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적당한 수순이 나가고 너무 막 편하게 하면 안 되니까. 검사 출신 김웅 의원은 이렇게 자기 목소리가 버젓이 증거로 나왔는데도 모른다, 기억 안 난다 라고 잡아떼고 쪽팔렸는지 조용하다가 요즘 또 불출마 선언하고 끄덕거리고 막 나오더라고요. 자, 검찰이 특정 정당에 야 이거 좀 고발 좀 해서 모양새 좀 만들어봐라. 그럼 우리가 수사 기소할게 라고 수사 그림을 그리는 정황이 고스란히 밝혀진 겁니다. 게다가 그게 총선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건 공무원이, 그것도 그냥 공무원도 아니고 수사권,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선거에 개입한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죠. 이걸 검찰은 모른다, 기억 안 난다, 별일 아니다 라고 잡아떼고 내사를 통해 손준성 검사한테는 아무 문제 없다 라고 결론 내려버리고 검사장으로 승진까지 시켜줍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 이걸 기소하고 수사해가지고 이번에 1년 8개월 만에 재판 결과가 유죄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윤석열 대통령이랑 무슨 관계가 있고 왜 총선에 불리한지는 다음 그림에서 보시죠. 자,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자, 뒤에 전광판에 고발사주 유죄라는 뉴스가 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봤나 봐요. 차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니까 옆에 한동훈이 더우신가? 이러죠. 그리고 밖에서는 전봇대 뒤에 국민의힘 빨간색 선거 자켓을 입고 있는 과거의 윤석열이 숨어서 고개를 쓱 내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사건 개요를 다시 보시면 손준성 검사가 김웅에게 김웅이 국민의힘 측에 최강욱, 유시민 그리고 언론인들을 고발하라고 불법적으로 오더를 내렸고 그게 당시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1년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는 아니 왜 이런 무리한 짓을 했을까요? 개인적인 원한이 있나? 자, 심지어 손준성 검사는 고발 대상이 된 최강욱 의원과는 평소 친하게 지냈던 사이랍니다.
문제는 이제 저게 손준성이 혼자 뒤집어 쓸 일이 아니라는 거지. 사실은 배후에 있는 수괴가 있고 네. 손준성이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후배예요. 그래요? 네, 그럼. 와. 그러니까 뭐 이런 명절 때건 생일 때건 뭐 이럴 때 반드시 형님 잘 계십니까? 뭐 이런 거 진짜요? 항상 문자 보내던 애고. 그러니까 저 손준성이가 제가 저 재판에 증인으로 나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피고인석에 손준성이가 앉아 있잖아. 예. 나는 증인석에 있고.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렇게 인사하고 네. 이렇게 있어서 이게 나는 그 표정으로 얘가 네, 그래서 얘는 죽기 전에 반드시 나한테 와서 사과할 애예요.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손준성 검사가 최강욱 의원한테 무슨 원한이 있어서 다른 데다가 고발을 사주해요. 근데 고발해 달라고 찔러 넣은 고발장의 내용이 당시 의혹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던 검찰총장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 대한 명예훼손이랍니다. 심지어 손준성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랑 아주 가까운 사이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재판 중인 손준성을 검사장으로 승진까지 시켜줘요. 그리고 최강욱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윤석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서 끝끝내 반대를 했었대요. 그걸 인지하고 있었던 윤석열이 최강욱 의원에 대한 원한이 있을 거라는 그런 추정도 있습니다.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계셨잖아요. 네.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의원님한테 네. 무슨 그런 억한 심정이 있길래 고발사주 고발장에다 피고발인으로 이렇게 올려놓습니까? 예. 어떤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윤석열 검찰이 저를 3건의 기소를 했거든요. 네. 저한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윤석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임명 과정에서 네. 제가 공직기관 비서관으로서 네. 자신한테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라는 식의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윗선이 윤석열 아니냐는 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딴 괴문서로 무슨 고발 사주를 하냐, 오히려 이건 민주당의 공작이다라고 언론을 불러다가 노발대발 경로를 합니다. 그게 괴문서 아닙니까? 디지털 형태든 지면 형태든지 간에 그 출처와 그리고 작성자가 딱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론의 제보부터 먼저 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공익제보자가 됩니까? 그렇게 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라 이 말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손준성의 고발 사주가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났잖아요. 그러면 손준성 윗선에 대한 수사도 이어져야 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노발대발하던 그 과거의 윤석열을 생각하면 지금 식은땀이 나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장도리 사이트 박순찬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비슷한 맥락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손준성 검사를 등에 업고 달립니다. 그런데 법원의 법봉이 날라와서 손준성 검사를 냅다 갈기죠. 쌍코피가 터지고 그리고 대통령은 깜짝 놀라고 있네요. 사실 손준성 검사는 이미 1년 8개월 동안 이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 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검찰 내사를 통해서 혐의 없다고 종결해버리고 심지어는 이 재판 중인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까지 시켜줬었어요. 유죄 판결 받고 실형 살아야 되면 공무원들은 직을 유지할 수 있나? 아까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땀을 흘리면서 당황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그림에서는 깜짝 놀라는 표정이죠. 어쨌든 이 판결은 정권에 굉장한 타격이 되겠죠. 물론 그것도 상식의 범주 안에서나 그렇겠지만요. 다음은 국제신문 그림창 서상균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이 판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일단 종이호랑이가 손준성 검사를 헤드락을 걸어서 잡아뜨리고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손에 꼭두각시 인형을 조종하는 줄이 걸려 있는데 이건 고발 사주를 비유하죠. 종이호랑이는 종이호랑이 무시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를 기소하고 재판대에 세워서 유죄를 받아낸 주체는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입니다. 2020년 처음 만들어졌죠.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사실상 수사까지 지휘하는 가운데 높은 사람들, 특히 검사 본인들은 무슨 죄를 지어도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니까 기소도 안 되고 수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봐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비위, 범죄 행위를 감시하고 수사하라고 만든 기구, 사실상 검찰을 견제하는 그런 수사기관인데 당연히 검찰은 엄청나게 반대를 했겠죠. 특히 검찰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서 뭔 소용이냐, 공수처 무용론까지 일고 막 전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시점에 이 공수처가 생기고 나서 첫 번째 승소하고 유죄를 받아냈고 그 대상이 심지어는 검찰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를 종이호랑이 취급받던 공수처가 뭔가 해냈다라는 그런 의미를 그려낸 그런 만평이죠. 자, 한국일보 백예규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비슷한 맥락의 그림이에요. 처절한 모습이죠. 만신창이가 된 공수처가 사막을 헤매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공수처 무용론이라는 해가 장렬하고, 근데 이 공수처가 고발사주 유죄라는 오아시스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외칩니다. 신받다. 자, 그동안 노골적인 비역조, 증언 거부, 그리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등등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처절하게 존재를 입증하려고 애썼던 공수처는 아마 지금 이런 심정일 것이고, 지난주에 회식 거하게 하셨겠죠. 그리고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걸 어느 정도 입증했다고도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죠. 민중의 소리 최민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의미를 찾고 검찰 견제에 대한 기대를 거는 분들도 많지만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원래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에게 5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사안이 엄중하며 죄책 또한 무겁다라고 인정하면서도 공무상 기밀 누설은 유죄지만 실제 고발장이 접수가 안 됐다고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 안 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좀 아쉽죠. 그리고 공수처는 열심히 했지만 차마 손준성의 윗선, 어쩌면 이 고발을 정말 사주했을지도 모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만은 감히 손도 못 대고 말았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유죄가 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솔직히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검찰이 후드러 잡아서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는 딸 표창장 위조했다고 징역 4년을 산 데 비해서 선거 앞두고 무고한 사람 고발하라고 사주한 죄는 고작 1년 받았습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저울을 국민들은 과연 공정하다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만평은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을 이렇게 풍자하고 있죠. 아직 2심, 3심이 남았습니다. 집행유예 나오거나 무죄가 나오고 흐지부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온통 민주질서가 다 망가지고 있는 이 시기에 공수처와 사법부에서 희망을 보고 싶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라고 해두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